이제는 또 서해 피격 사건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당시 해경은 고 이대준 씨의 월북 이유 중 하나로 재연 실험을 해봤더니 이랬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화면 보시죠.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이 남서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실제로 실종자가 발견된 장소로 추정되는 등산곳 인근 해안까지 는 거리가 약 18일, 즉 한 3km 정도의 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표류로는 북으로 가기 어렵고 그래서 의지를 갖고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해경은 이 실험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걸 알고도 강행한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경 수색 구조 과정이 실종된 날과 조류, 수온 등 조건이 달라서 타당하지 않았다는 건데 아니 박상규 의원님 어떻게 이렇게 해경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요? 저게 이제 시뮬레이션 아니겠습니까? 네. 이를테면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의 침몰 당시에 그 뒤로 수많은 연구가 행해졌습니다. 네. 영화에서도 그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타이타닉이 저렇게 두동강 나면서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이고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네. 수온이 다르고 조류가 그날 바뀌고 당시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 거기에 중국 어선이 끼어들었는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것을 재현 실험만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되살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에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당시와 같은 조건을 만들어서 했으니까 이것이 근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네. 따라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당시에 이것이 이제 자진 월북이다 또는 실족에 의한 표류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에 출석해서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전 원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유 문서에 삭제해도 메인 서버에 남는다니까요. 공유 문서를 그러니까 원본 자체를 삭제한다는 건 애초에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불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에서 이렇게 한 것도 다 기록이 남아요. 저를 이렇게 고발했다 하는 것도 다 남아요. 이걸 삭제한다고 해서 삭제가 안 돼요. 이 국정원을 그렇게 간단한 조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항을 안 게 오늘 검사님이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삭제가 되더라고요. 통합 시스템인가 삭제 지시는 없으셨는데 삭제가 저는 없었습니다. 우리 국정원에는 존재하지 못한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오늘 들어보니까 삭제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금까지 모든 국정원의 문건은 메인 서버에 기록이 남아서 완전히 삭제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국정원 첩보 삭제가 가능하더라. 그렇지만 지시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현중 의원님, 네. 기존 주장이 틀렸을 수 있음을 수사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됐다. 이런 의미인가요? 참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정보원장을 하루 이틀 하신 것도 아니고 꽤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그동안 있어 왔고 그렇다면 이 문서 삭제가 안 된다라고 본인이 방송 매일같이 그렇게 주장을 해 오셨어요. 근데 검찰 수사를 딱 갔더니 이게 되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그 사실을 처음부터 몰랐거나 아니면 처음에 이 다른 이야기를 했거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관련된 직원들 당시에 어떤 삭제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들어가 봤더니 이거 다 삭제가 됐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전체 그동안 주장해왔던 주장 자체의 신빙성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또 본인은 지금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근데 문제는 또 책임을 서훈 실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건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삭제 짓을 안 했다. 결국 뭐냐면 본인의 어떤 지금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드러나 있는 자료는 부인하기 어렵잖아요. 이미 삭제가 되어 있는 건 다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네. 그거를 부인하기 어려우니까 나는 몰랐다. 내가 그렇게 된지 몰랐다.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이 네네. 검찰 조사 뒤에 이렇게 말을 바꾼 거는 앞으로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 뭐 영향보다도 네. 어떤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냐면 아니 나는 삭제가 되는 줄도 몰랐는데 어떻게 내가 삭제 지시를 했겠느냐 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일국의 국정원장이 삭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랐겠습니까? 만약에 알았으면서도 저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 말씀을 빌리자면은 참 박지원 원장님은 연기력이 아주 대단하시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와가지고는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보다는 그 검찰 수사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거다라고 박지원 원장님은 판단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조금 더 이제 그 검찰 수사에 유리한 방향을 찾기 위해서 본인한테는 이렇게 훨씬 하는 유리한 걸로. 그런 진술을 네. 하고 계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비유는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지만 개인적 생각이시니까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것도 관심입니다. 조사를 받고 나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감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고 아마 재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를 굉장히 두목으로 부른 것이 굉장히 지금 불가피하죠. 최소한 참고인으로서 당시 이 대통령과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대통령한테 확인할 수밖에 없죠. 진상 규명의 퍼즐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무슨 보고를 했고 대통령은 뭐라고 했는지 이 확인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종 결정권자는 본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최진봉 교수님, 예. 이게 어떻게 흘러갈게 될까요? 저는 제 그냥 개인적인 추측은요. 그 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 거로 보여져요. 물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서면 네.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예.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직접 소환을 할 수 있는 직접 소환은 상당히 부담을 좀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겠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서면 조사나 아니면 방문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그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검찰은 그런 시도를 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박지원 전 원장까지 조사를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마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 조사가 이제 검찰이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전 정부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네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